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시판 만들기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원 목록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불러오고 이것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게시판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이유는 스프링 부트 구조를 먼저 탄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 어노테이션에 대한 설명과 DB와의 흐름, 레파지토리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목록은 일반적으로 게시판 목록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떻게 넘어가고 서버에서 DB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이게 인덱스죠. 인덱스 HTML이 먼저 불러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게시판 연결은 다 끝냈고 이제 회원 목록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A 태그 해서 컨트롤 어카운트 get 어카운트 리스트라는 매핑 주소를 찾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이제 컨트롤러에 어카운트 get 어카운트 리스트를 찾겠다 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제 컨트롤러를 찾죠. 컨트롤러는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컨트롤러를 찾게 돼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컨트롤러가 붙으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컨트롤러를 찾게 되고 컨트롤러의 매핑 주소가 맞는 곳을 찾게 돼요. get account list, get account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get account list였죠. 이제 get account list를 찾고 아래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아래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아래 메서드 실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모델 add attribute에서 뭔가 그 실행 코드가 있죠. 실행 코드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오른쪽부터 보세요. 왼쪽 같은 건 객체, 메소드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그 첫 번째 보는 시점은 이제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세요. 오른쪽부터 보면 get member list, 그렇죠? get member list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이게 어디 있냐 보니까 멤버 서비스에 있죠. 그래서 멤버 서비스 어디 있냐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윈도우 기준이면 컨트롤, 맥 기준이면 커맨드 누르시면 돼요. 눌러갖고 보세요. 누르면 보면 위에 오토와이어 선언된 부분이 있고 멤버 서비스라는 변수명으로 되어 있는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에서 클릭하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연결은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현된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이 어디냐 라고 하면 서비스에 멤버 서비스에 아래 보면 저희가 멤버 서비스 임플리먼트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멤버 서비스를 구현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서버에서 자, 비즈니스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불러오고 자, 서비스는 레파지토리를 불러온다. 이 3단 구성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컨트롤러는 서비스는 레파지토리.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다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제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불러오고 이제 서비스에서 이 객체가 서비스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파지토리 이거는 선언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오토와이어로 불러오고 있죠. 제가 불러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성자 오토와이어를 썼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서비스 로직은 레파지토리를 불러온다 라는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쯤에 get member list 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죠. 그래서 get member list는 이제 멤버 레포
멤버 레포는 멤버 레파지토리예요. 멤버 레파지토리를 또 불러오고 멤버 레파지토리는 이제 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크루드 레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크루드 레파지토리 또 들어가 볼까요? 자, 크루드 레파지토리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 있죠? 주석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고 엔티티 기준은 어떻게 흘러가고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레파지토리는 DB와 연동하는 거예요. 쿼리문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파지토리는 레파지토리는 JPA를 통해서 DB와 연동된다. 그러면 DB와 연동돼서 SQL을 통해서 뭔가 연동이 되죠. 연동이 돼서 뭐 회원 목록을 읽어보거나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서비스 로직으로 돌아가고 컨트롤러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3단계 구조만 알아두시면 되고 JPA 그러니까 레파지토리와 DB 사이에 있는 JPA는 레파지토리 같은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DB 엔티티를 DB에서 JPA를 통해서 번역이 돼서 DB가 알아들 수 있도록 SQL문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문을 받아오고 이게 중간 번역기 기능이에요. 번역기 기능. 그러니까 JPA는 번역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JDBC와 JPA 사이에 이렇게 번역 기능이 하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려둔 게 있어요. 이거는 엔티티 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흐름이 전체적인 구조예요. 엔티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원 목록에서 저희가 DB한테 데이터를 그렇죠? 엔티티가 DB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줄 때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은 객체 단위로 옮겨져요. 뭐 회원 목록에 회원 정보에 아이디, 뭐 패스워드, 이메일, 뭐 업데이트 날짜, 생성 날짜, 뭐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 데이터를 객체화 시키는 것이 DB가 알 수 있는 객체화를 시키는 것이 엔티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뭐 DTO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뭐 추후에 DTO, DAO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건데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DTO, DAO. 뭐 DTO 같은 경우는 엔티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객체화시키는 거. DAO는 DB에서 액세스에서 들어가서 정보를 뭐 저장하고 삭제하고 생성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엔티티예요. 객체 지향에서 기본적인 구조 엔티티를 토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오기 때문에 엔티티를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을 멤버라는 엔티티를 만들었어요. 여기 패키지 엔티티의 어카운트에 멤버라고 엔티티를 만들어 놨어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엔티티 이렇게 어노테이션 엔티티라고 선언을 해줘야지 얘가 얘는 DB하고 연동할 때 기준이 되는 뭐 객체다 엔티티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스프링 부트는 이거 꼭 붙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게터 세터를 썼는데 말 그대로 뭐 게터 같은 경우는 이 필드 값 제 프리베이트 이렇게 접근 제한자를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오겠다. 그것을 위한 게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게터가 있고 그리고 이 세터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원래라면 뭐 패스워드 뭐 아이디 같은 건 변경이 안 된다고 가정하에 세터를 따로따로 선언해 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에 넘어갈 때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인서트 어카운트에 보시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오죠. 여기 네임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오는데
이것을 객체화 시켜서 컨트롤러에 넘겨줘야 돼요. 객체화 시켜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것을 컨트롤러에 넘겨줘야 되는데 인서트 어카운트 있죠? 인서트 어카운트 여기 있죠? 인서트 어카운트 뷰에 지금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넘어갈 때 엔티티 멤버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입해야 돼요. 네, 주입 DI 개념 들어가야 되는데 DI, AOP 이런 개념들은 게시판 만들기 다 끝나고 한번 진짜 그때 진짜 설명드리고 지금은 객체를 위해서 주입을 한다, 데이터를 주입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멤버로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는다, 주입해야 되는데 그게 위해서 세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터를 하고 선언을 해놨어요. 메서드 set id, set 패스워드, set 이메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터가 필요하고 이게 선언을 2개 해줬고 이제 toString은 기본적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멤버 필드 값을 만들어 놨어요. id 같은 경우에는 SQL문의 PK 기본키 객체를 식별하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필드값 데이터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자동 생성을 해 놨어요. 자동 생성 자동 생성 안 해도 되긴 하는데 DB에서 좀 처리를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DB에서 1번, 2번, 3번, 4번 객체마다 튜플마다 식별할 수 있는 값을 넣어 달라고 해 놓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트링 타입이고 데이트 타입 날짜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입을 했고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는 옵션을 줄 수 있어요. 난널 그런 옵션 값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일단 안 하고 추후에 수정할 때 하도록 하고 이제 길이만 넣어 놨어요. 길이 40 그리고 데이트 타입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위에 세터 했는데 왜 세트로 써놨네요. 이거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데이터를 넣고 그렇죠? 엔티티가 중요해요. 엔티티 기준으로 시퀀스,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데이터를 주입받고 빼고 읽고 SQL문에서 select staff from 멤버라는 이름이죠. 이름이니까 멤버로 이 데이터를 뭉쳐서 서버한테 전달해주면 또 이걸 게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자 항상 엔티티가 기준이에요. 자 엔티티 그래서 이 엔티티를 갖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을 데이터를 주입받고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는 멤버라는 객체를 클라이언트에서 주입받은 데이터를 갖고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가져와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엔티티에 대해만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여기 보시면 멤버 객체에다가 set create date, update date를 만드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멤버라는 객체를 던져줄 때 이제 주입을 받을 때 데이터를 주입받을 때 날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없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멤버라는 객체에 지금 현재 날짜 시간을 세팅해 주겠다 라는 것을 2개 만들고 이 2개를 만든 멤버라는 매개 변수를 멤버 서비스한테 인자값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인서트 멤버의 인자값으로. 자, 여기까지가 엔티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루드 레파지토리를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insert account view라는 메서드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주입받은 데이터를 통해 멤버 객체를 전달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이제 종착역인 크루드 레파지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멤버라는 객체를 insert 메서드에다가 넣어요. 넣으면 이제 insert 멤버는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멤버 컨트롤이나 뭐 커맨더 누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인터페이스죠. 자, 인터페이스 인서트 멤버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현체가 있을 거죠. 자, 멤버 서비스 임플리먼트에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면 get 멤버 리스트요. 인서트 멤버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오버라이드 있고 그 다음에 멤버를 가져왔어요. 당연히 멤버를 전 인자값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매개 변수 멤버를 가져왔고 이제 멤버를 뭘 하냐 라고 보니까 이 서비스 로직에서는 단순하게 멤버 레파지토리에 save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한 인자값으로 넣어줘요. 자, 인자값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멤버 레파지토리를 봐야죠. 자, 멤버 레파지토리에 보려고 하는데 빈 껍데기 였죠. 멤버 레파지토리 빈 껍데기 때문에 크루드 레파지토리를 봐야 돼요. 자, 크루드 레파지토리에 보시면 자, 뭐가 있을까요? 세이브 엔티티를 인자값 매개 변수로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엔티티 저희가 엔티티가 객체죠. 예, 객체 엔티티를 받아오면 엔티티를 DB에 저장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크루드 레파지토리는 자 3번에 이 크루드 레파지토리는 엔티티를 받아와서 JPA를 통해서 DB에 이렇게 저장하게 돼요. 자, 저장하게 되면 끝나죠. 뭐 get account lis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아오지만 이제 save 같은 경우에는 DB에 그냥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저장하는 개념이라서 뭐 리턴 값은 없고 예,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 끝나면 이제 서비스 임플리먼트는 이제 저장으로 끝나요. 예, 여기 보면 인서트 멤버 저장하고 끝나고 리턴 타입 없죠. 보이드 리턴이 없고 끝나고 이제 컨트롤러에 돌아가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아래 보면 리턴이 리다이렉트 어카운트 get 어카운트 리스트 라고 써져 있어요. 자, 리다이렉트는 HTML로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카운트 get 어카운트 리스트라는 컨트롤러 매핑 주소를 찾아요. 보시면 get account list죠. 자,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크루드 레파지토리 흐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이제 DB하고 다 소통이 된 거예요. 자, 소통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스프링 부트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인서트 멤버 회원 목록을 저장하고 이제 리다이렉트로 get 어카운트 리스트로 컨트롤러를 찾아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동일한 구조예요. 멤버 서비스에 get member li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전체 회원 목록을 가져오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모델에다가 저장을 해서 장바구니처럼 갖고 get account list라는 HTML을 찾아서 뿌려주게 된다고 했죠. 장바구니에 있는 뭐 장본 것들 엔티티 값을 뿌려주게 됩니다. 게시판과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이치문 이 치문 있죠. 이 치문은 타임리프에 여기 포문이라고 같다고 보면 되죠. 향상된 포문. 그래서 멤버 리스트 회원 목록 전체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포문을 돌아서 제 튜플 엔티티 하나하나 이제 까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0번째 배열 멤버를 순회하고 첫 번째 배열 순회하고 두 번째 엔티티를 순회하고 이런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멤버라는 것을 순회하면서 멤버 엔티티의 시퀀스, 아이디, 이메일 등 필드 값이 있을 거예요. 그 필드 값을 뿌려주게 됩니다.
이제 뿌려주게 되는데 tr 태그, HTML tr 태그 기준으로 멤버 하나 뿌려주고 멤버 두 번째 뿌려주고 멤버 세 번째 뿌려주고 회원 목록이 끝날 때까지 폼을 돌고 HTML에 데이터를 뿌려준 다음에 이제 완성된 순수한 HTML을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인덱스부터 시작할게요. 인덱스에서 회원 목록 연결 들어가면 여기 회원 등록만 하도록 할게요. 회원 등록에 보면 클라이언트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크롬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돼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get account list 회원 등록은 이제 insert account 매핑 주소를 찾아가게 된다고 했죠. 자, insert account list는 이제 매핑 주소에 insert account를 찾아가게 되고 디스패처 서브넷은 찾아가게 되고 리턴은 이제 insert account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라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get 매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get 매핑으로 들어가서 회원 등록이라는 HTML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전초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로 넘어가는 비즈니스 로직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insert account에서 시작됩니다. insert account에 ID,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요. 123, 1234, 1234, 5 이렇게 저장하면 이 회원 등록이라는 서밋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폼 태그에 액션 태그가 있죠. 폼 태그 기준으로 이 한 덩어리를 바디에다가 저장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insert account라는 매핑 주소를 찾되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다. 이제 get 방식이 아니에요. 포스트 방식이다 라고 해줬기 때문에 멤버 컨트롤러는 get 매핑이 아니라 포스트 매핑을 찾고 insert account를 찾게 됩니다. 이제 찾게 돼서 좀 전에 다 설명드렸다시피 엔티티 만들어서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ID, 패스워드, 이메일의 데이터를 주입받아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컨트롤러에서도 또 이제 크리에이트 데이터, 업데이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데이터 저장하고 세터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본격적인 서비스 로직에 들어가게 돼요. 자, 서비스 로직은 이제 인서트 멤버라는 로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서트 멤버 임플리먼트니까 당연히 구현된 임플리먼트에 가서 인서트 멤버를 보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끝나요.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크루드 레파지토리 JPA 통해서 데이터 집어넣는 거. 자, 이 메소드 객체가 실행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는 좀 전에 설명되었던 내용 전부 다예요. 그래서 서비스 로직에서 이 비즈니스 로직. 자, 컨트롤러에서 엔티티를 받아서 서비스에 넘겨주면서 DB에 저장을 해라 라는 명령을 하면 서비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해서 레파지토리에서 DB하고 소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받아온 것을 저장하거나 뭐 회원 목록을 리턴을 받거나 한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넘겨줘요. 자, 이 구성이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자, 회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바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회원 목록 다시 보면 저장된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전부예요. 단순하게 게시판 만들기 기능만 하니까 뭐 비즈니스 로직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지만 이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게시판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이번에 공부는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